나라는 사람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도 회의적이었는데, 회원이 80만 명 정도 있고 160억 정도의 누적 투자를 받아서 10년 정도 잘 운영을 해오고 있어. 통장에 돈이 다음 달 월급 주면 그냥 딱 끝나고 다다음 달 월급 못 줄 정도가 됐었거든. 근데 그때 One, two, three. 나는 꾸까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박춘화라고 해. 회사는 회원이 그래도 한 80만 명 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스타트업인데 한 160억 정도의 누적 투자를 받아서 10년 정도 잘 운영을 해 오고 있어. 사실 나는 꽃 문화를 어떻게든 한국에서 좀 바꾸고 싶어서 사업을 했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꽃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꾸까를 운영하고 있거든. 내가 10년 전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들어볼래? 꾸까는 어떤 브랜드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 뭐 투자도 어려웠고 부모님도 반대했었고, 근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되게 조그맣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제는 연매출이 100억도 넘고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 회사가 된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꽃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잘하는데, 사실 나는 공대를 나왔고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꽃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경영 쪽으로 지원을 해서 아모레퍼시픽 경영혁신팀에서 한 2, 3년 정도 일을 했었어.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어떤 직원이었어? 화장품을 거의 그때도 본 적은 없어. 왜냐면 경영팀이었기 때문에 뭐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알겠지만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게 많지는 않잖아. 그래서 1년, 2년 동안은 어떻게든 여기에서 내 이름은 남기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막 떠돌던 프로젝트들을 맡아가지고 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블라인드 같은 거였는데, 그 회사에 사내 게시판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되게 딱딱하고 공지성 글만 올라오고 막 직원들이 막 할 말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은데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고 회사 오너 측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 근데 임원들이 이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왜냐면 너무 이렇게 리스크가 큰 거였고, 뭐 익명 게시판에 막 이상한 글 나오면 이 임원이 책임도 져야 되잖아. 네, 그래서 아무도 안 하시길래 내가 그냥 손을 들었던 것 같아. 내가 어린 연차지만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사내 게시판도 만들고 익명도 가능했었고,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내면 사람들이 돈도 넣었어 거기다가. 그래서 한 100만 원이 모이면 실제로 임원들끼리 회의하셔가지고 현실화 시키면 돈도 주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 1년, 2년 만에 엄청 잘 됐었거든. 근데 그 성과가 되게 좋았어서 회사에서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위에 분들도 되게 승진을 많이 하셨었지. 사실 원래 나는 오래 다닐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살다 보면 3년씩 끊어가지고 뭔가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어떤 거든? 그때 회사의 나의 맥스가 3년으로 봤었고, 근데 그때 유학 공부를 했었거든. 유학을 가고 싶어서.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멋있게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었던 꿈?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냥 GR이라고 하는 유학 시험을 봤었어. 근데 점수를 받고 나니까 어차피 1년 있다가 나는 준비를 해서 가야 되잖아. 근데 그때 마침 독일의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로켓 인터넷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사람을 뽑는다는 거. 이름이 이상하잖아. 로켓 인터넷. 그래가지고 난 사기인 줄 알았어. 뭐 무슨 이름이 로켓 이래가지고. 근데 IT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였던 거고, 뭐 쉽게 얘기하면 스타트업들을 만드는 회사였었던 거야. 근데 거기에 우연히 기회가 돼서 지원을 해서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됐어. 사실 나는 그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그냥 갔잖아. 갔더니 어떤 독일인이 앉아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당연히 면접이니까. 그리고 2차 면접을 봤을 때 연봉을 협상을 하잖아. 근데 나한테 그 친구 영어로 했었으니까 연봉 앞자리 2개를 알려달라는 거야. 나는 그게 당연히 달러로는 표현이 좀 어려우니 원으로 해줬었거든. 그래서 앞에 2개를 적었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쭉쭉 긋더니 앞에 2자리를 또 되게 좋게 올려주신 거야. 한 30-40%를. 근데 그래서 이 정도는 만족한다라고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날 계약서가 오니까 이게 달러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알아서 또 연봉이 30% 또 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거의 연봉이 갑자기 막 한 70-80%가 올라가서 바로 그냥 그만두고 합류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로켓 인터넷에 들어가게 됐었지. 부모님은
나의 학업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셨어. 그냥 대학교까지만 갔으니, 그래도 이 정도 대학교 갔으면 엄마 아빠는 만족하셨던 것 같고, 유학 가는 거든 뭐 사업을 하든 이런 것들은 큰 관심이 없으셔서 그 아모레 퍼시픽을 그만둔다는 얘기도 그만두고 나서 말씀을 드렸었어. 그 다음에 그 로케인트 들어가기 전날에 사실 내가 지난주에 회사를 그만뒀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사업할 거다라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래 라고 마셨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학업이라던가 뭐 나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거를 뭐 크게 얘기하셨던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했던 건 아닌데 사업을 하면서 후회는 많이 했지. 왜냐면 회사는 내가 망할 일 없잖아. 망해봤자 월급이 0원으로 떨어지는 거지만 사업을 하면 내가 갑자기 막 한 달 사이에 뭐 몇천만 원의 빚을 질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후회를 가끔씩 생각보다 많이 하긴 하는데 회사를 다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 국가 말고 다른 회사도 창업해봤어? 처음에 연봉을 되게 잘 줬잖아, 그 독일 회사에서. 근데 그때 했었던 사업이 화장품 정기구독이었거든. 좀 낯선 화장품 5개를 매월 모아서 보내드리는 거야, 고객분들한테. 그러면 새롭게 체험해 보실 수가 있잖아. 이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1년 사이 엄청 잘 된 거야, 이 사업이. 구독자가 그때 한 4개월 만에 10,000명이 넘고 막 이러니까 한국에서 엄청나게 잘 됐다라고 하는 게 독일에서도 막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연봉 협상할 때도 한국에서 제일 많이 받는 친구를 알려줘. 걔보다 높게 줄게 라고 했었거든. 또 되게 높게 받았어. 근데 2년 차가 될 때부터 회사가 되게 어려워지더라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때 일본도 있었고 독일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는데 다 전체적으로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독일에서 갑자기 지원을 완전 끊었고 펀딩도 아예 안 됐었고 그러면서 2년, 3년 동안은 거의 돈을 못 받으면서 사실 내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면서 사업을 했었고 근데 마지막에 3년, 4년 차가 됐을 때는 내 통장에도 돈이 없을 정도가 되는데 사실 내 회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었던 거죠. 이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배웠던 걸로 내 사업을 해보자. 그게 지금의 국가였던 거지.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내가 그때 3년씩 끊어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했을 때도 3년이었고 아모레도 한 2, 3년 정도였고 근데 내가 이걸 했었던 거는 통장에 딱 5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대부분 다 그랬거든. 그냥 사업하지 말고 직장에 들어가서 한 1년, 2년 모아서 사업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근데 나는 그때 젊었던 것 같고 이 500만 원이지만 이걸 어떻게든 사업을 내 걸 해보고 싶었었던 게 컸거든. 그래서 주저없이 시작을 했었던 거지. 근데 이게 나도 잘 될 줄 몰랐어. 그냥 매일 생각했던 것 같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 사업은. 아무도 꽃을 안 샀었던 거고 온라인에서 꽃을 사는 것도 낯설고 꽃을 택배로 보내주는 것도 막 되게 좀 신기해 하니까 그래서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 되겠다라던가 내가 이 사업으로 막 큰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어떻게든 안 망하려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10년이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신기한 거는 내가 공대를 나왔고 근데 화장품을 하면서 마케팅이나 브랜드를 많이 봤었단 말이야. 그러면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되게 궁금했었어, 자체가. 애플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라는 사람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도 회의적이었는데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까라고 하는 브랜드를 알기 시작하고 나 막 이 브랜드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제일 뿌듯한 것 같고 10년 동안 한 게 헛된 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지. 100번? 100번 한 것 같은데 거의 자주 해. 이번 주에도 되게 불면증이 있었고 당연히 진짜 힘들 때는 그냥 막 내가 거실을 계속 돈 적이 있어. 막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안 돼서 답답해서 공항에 올 것 같으니까 그냥 막 걸어. 밖을 나가서 걸었다가 택시를 타면 안 될 정도까지 걸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든 또 다시 걸어 돌아오고. 근데 그렇게 어려웠던 경험이나 두려웠던 경험은 항상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엄청 좋았던 순간이 몇 번 되냐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내가 투자를 되게 크게 유치를 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원했던 사업이 갑자기 엄청 잘 됐을 때 이건 되게 짧거든. 근데 이 순간이 오히려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망할 것 같다 아니면 갑자기 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 첫 투자는 어떻게 받았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500만 원으로 한 3년 정도는 매월 어떻게 흑자를 냈었어. 직원도 좀 적게 뽑은 것도 있고 사무실도 좀 이렇게 허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돈이 돌아가는 게 규모가 달라지더라고. 예를 들어 그냥 작업장을 처음에 구할 때는 뭐 보증금 1,000만 원이면 됐는데 언젠가부터 보증금만 뭐 1억 5천, 뭐 2억짜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럼 이건 내가 벌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 말은 그걸 하더라도 좋은 사람 몇 명 더 뽑으면 회사가 바로 통장에 잔고가 비는 이게 많이 좀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2018년도 정도에 회사가 뭔가 감이 이상했어. 왜냐면 그때 페이스북으로 우리도 잘 됐었는데 페이스북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인스타그램 넘어가니까 우리 고객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많이 사주셨으면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18년도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거든. 매출이 한 30% 주는 거야. 근데 규모는 늘려놨으니까 고정비가 늘어나서 적자를 막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8년도에 처음으로 내가 투자 라운드라는 거를 다녔던 것 같아. 사실 내가 단점이 뭐냐면 그 발표할 때 엄청 떨어. 막 진짜 사시나무 이렇게 떨듯이 막 떨었었거든, 대학교 때도. 근데 이게 너무 트라우마여서 투자를 받으면 막 그런 걸 해야 돼. 내가 투자자 앞에서 막 발표도 하고 막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무서워서 그걸 대비하려고 한 2017년부터는 계속 강연 같은 걸 일부러 했었던 것 같아, 떨더라도. 그러다가 18년도 6월인가 통장에 돈이 다음 달 월급 주면 그냥 딱 끝나고 다다음 달 월급 못 줄 정도가 됐었거든. 근데 그때 감사하게 내가 강연을 했었던 곳에 오셨던 분 한 분이 투자자였던 거야. 근데 그분이 다음날 영화처럼 전화하셔서 투자하고 싶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게 그분이랑은 좀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투자가 이루어졌던 거지.